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일반 기계공학의 제2장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합용 기계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나사가 나오는데요. 나사 중에 삼각 나사는 체결용 기계 요소이고, 요게 사각 나사가 시험에 잘 나오죠. 또는 사다리꼴 나사는 회전운동, 운동용 기계 요소라 그래요. 운동용 기계에서는 사각, 사다리, 꼴나사, 뒤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은 뭐 둥근 나사, 톱니 나사, 이런 나사들이 운동용 나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 원통 위에 한 점이 축방향의 직선 운동과 접선 운동의 회전 운동을, 접선 방향의 회전 운동을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직선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에서 회전 운동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궤적을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나선곡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 그림에서 직삼각형 ABC에서 빗면의 선분 AC에서 원통을 둘러내는 파이 D의 이고,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나사가 있으면은 나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그 한 면을 이렇게 잘랐다고 봅니다. 이렇게 잘라요. 이걸 갖다 펼쳐요.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지름을 유효지름 DE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원둘레 파이 DE가 되고, 이 길이를 피치 또는 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각을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은 탄젠트,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탄젠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파이 DE분의 P 또는 L 이렇게 높이고, 선분 P의 길이는 나사에 일레전했을 때 축방향 이동거리, 그게 바로 되겠다. 일레전했을 때 축방향 이동거리가 피치 또는 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이를 뭐라고 하고, 하나의 피치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피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피치의 전체 둘레를 한번 감고 돌아가는 길이를 1번부터 해가지고 9번까지인데 1번부터 얼마? 12번까지, 12번. 이래서 돌아가서 12번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전체 원둘레가 파이 D이고요. 요게 길이 L이라고 하죠.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 D2분의 피치 또는 파이 D2분의 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드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사의 구분은 나사산이 위치에 따라서 수나사와 앞나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나사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수나사라 그러고, 이거는 볼트에 해당됩니다. 볼트에 해당되는 게 수나사, 너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앞나사 이렇게 합니다. 너트를 앞나사라 그러고 볼트를 수나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볼트는 수나사이고 너트는 앞나사이다. 원통 내면에 나사산이 있으면은 앞나사, 원통의 외면에 나사산이 있으면은 수나사. 이거는 뭐야? 원통 외면이라고 해요. 원통 바깥쪽 면에 외면 나사를 수나사. 그죠? 원통 내면의 나사는 뭐가 된다? 앞나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의 종류에 삼각나사, 사각나사, 사다리꼴나사, 톱니나사, 둥근나사, 보울나사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그냥 쭉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사의 기본 구조를, 명칭을 보면은 수나사인 경우, 이 돌출된 부분이 수나사죠. 이게 수나사이면은 들어간 부분을 뭐라 그래요? 앞나사. 돌출 부분을 수나사, 들어간 부분을 앞나사.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삼각나사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사각나사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피치라 그러면 산과 산 사이가 피치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피치를 산과 산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나사는 그 다음에 앞나사와 수나사는 뭐야? 돌출된 부분이 수나사이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 여기 뭐야? 앞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사와 앞나사는 여기 돌출 부분 요게 수나사이면 요 안에 들어간 부분 앞나사, 요게 수나사이면 이쪽은 앞나사 이렇게 됩니다. 요게 수나사이면 요건 앞나사, 그죠? 이거는 사다리 꼴 모양으로 생겼대. 사다리 나사,
톱니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톱니나사 한 번 체결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둥근 나사는 여기를 둥글게 만들어서 수나사와 암나사를 구분하고요. 보울나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나사산 사이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과 골 사이에, 나사의 골에, 산과 골 사이에, 특히 골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볼이 들어가 있는 걸 볼나사라고 해요. 볼앤너트 타입이라고 해서 주로 대형차 같은 경우는 스테어링 휠 쪽에 이런 볼나사를 적용해서 나사에 이 볼나사 같은 경우는 한번 조립이 되면은 절대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사의 그 조립 강도라든가 그 강도가 엄청 큰 거예요. 제일 크다고 보면 되죠, 볼나사.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볼이 들어가 있고. 피치와 리드라고 하면 나사의 피치는 리드를 요거를 갖다 리드라 그래요. 리드 L이라고 하고요. L 이꼬르는 NP라고 합니다. NP는 피치가 리드가 여러 개 있으면 리드가 여러 개 있으면 전체 리드는 NP. 요거는 뭐예요? 피치 플러스 나사. 이거는 한 줄 나사 하나로 간다. 그러면 N이 1이고요. 두 줄 나사 하면 N이 2가 되고, 세 줄 나사 하면 나사산이 이렇게 해서 두 줄로 가고 있다. 두 줄로, 일정하게 두 줄로 이렇게 간다. 이러면 두 줄 나사가 되고,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는 세 줄 나사, 이런 식으로 하죠. 나사 산수를, 나사의 줄수를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피치에다가 줄수를 곱하면은 L 이꼬르 NP가 됩니다. 나사 구조 및 명칭으로 보면은 나사의 지름은 나사 축의 직각 방향으로 측정하며 수나사에서 소문자로, 암나사에서 대문자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직각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 나사는 나사 축의 직각 방향으로 나사의 지름은 이 축이 있으면은 이 축에 뭐예요? 직각 방향으로 측정을 하겠죠. 측정을 하고, 수나사에서는 소문자로, 암나사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자, 암나사인 경우는 안지름과 골지름. 여기 암나사, 이건 너트죠. 너트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수나사죠. 골지름은 안쪽에 있는 골지름이 되고요. 제일 바깥쪽이 바깥지름. 응? 나사 각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사와 암나사의 명칭을 나타내고, 나사에 표기된 순서는 나사의 감김 방향과 나사의 줄수와 표기 순서는, 그래서 나사의 감김 방향은 왼줄 나사, 두 줄 왼줄 나사, 나사 줄수는 두 줄 왼줄 나사 하면은 EN 왼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얼마 호칭경 M8에 피치, 나사는 그 다음 피치 1.3 M8 곱하기 1.3 나사 피치,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호칭경, 나사의 등급 등급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나사 등급이 나옵니다. M8 1.3 2N 왼줄 나사, 오른줄 나사 이렇게 EN으로 표시하고요. 줄수는 EN으로 표시하고, 2N이면 두 줄이죠. 3N이면 세 줄 나사가 되고요. 산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나사, 사다리꼴 나사,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삼각나사, 다음에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뭐예요? 사다리꼴 나사가 되죠. 사다리꼴 나사. 그 다음에 사각나사는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사각나사가 되겠죠. 또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둥근 나사는 이렇게 R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은 바로 둥근 나사가 되죠. 둥근 나사. 그 다음에 나사의 피치에 따라서, 피치가 큰 것은, 일반 나사는 보통
나사라 그러고요. 가는 나사는 피치가 더 작은 겁니다. 피치가 더 작은 것을 미터 가는 나사, 미터 보통 나사 이렇게 하죠. 미터라는 말과 인치라는 말이 두 가지를 써요. 사용 단계에 따라서 미터 나사와 인치기 나사가 있고요. 접촉 상태에 따라서 미끄럼 나사와 구름 나사가 있다. 뭐 이런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합용 나사와 운동용 나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건요. 결합용과 운동용. 여기 삼각 나사는 결합용. 운동용 나사는 사각 나사, 사다리 꼴 나사 또는 둥근 나사, 톱니 나사.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운동용 나사. 그 다음에 사용되는 장치에 따라서 일반 나사와 태핑 나사. 일반 나사는 그냥 태핑 나사는 주로 이 나무에다가 나무에 체결하는 거고요. 일반 나사인 경우는 볼트 너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볼트와 너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나사. 그 다음 작은 나사는 원래 규격이 뭐 머리 형태가 다양합니다. 머리 형태. 둥근 머리, 납작 머리, 뭐 접시 머리, 그 다음에 뭐 펜헤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벌 성크 헤드 뭐 이렇게 관용 나사,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요. 관에, 파이프에 적용하는 나사를 관용 나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체결용 나사와 운동용 나사, 위치 조정 나사, 이렇게. 결합용 나사, 이건 그냥, 여러분 다 읽어보고 내용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결합용 나사, 미터 나사와 유니파이 나사, 나사산의 간격이 60도인 것이 삼각 나사고요. 그 다음에, 같지만 미터 나사는 미터계 단위를, 유니파이 나사는 유니파이, UNC라고 하죠. UNC, 유니파이는 미터 나사는 M 얼마 이렇게 하는 미터 나사는 M이라고 씁니다. 인치계는 UNC, 인치계 나사. 그래서 뭐 미터 나사는 메트릭에 M자라고 써요. 미터 보통 나사와 미터 가는 나사가 있는데요. 미터 보통 나사의 피치와 각도는 몇 도예요? 전체가 60도예요. 프랭크 기준으로는 30도씩 되죠. 수나사인 피치와 이거는 어때요? 미터 보통 나사와 가는 나사는 스몰 D1 또는 라지 D1이라고 써도 좋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유효지름이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은 스몰 D 또는 라지 D라고 쓰는 건 요거는 외경이 되고요. 바깥지름이라 그래요. 외경, 바깥지름, 바깥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는 안지름이라 그러죠. 안지름. 나사에는 안지름, 일반 너트는 고울지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깥지름과 안지름 사이를 유효지름을 D2라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라지 D나 스몰 D를 같이 이렇게 쓰고요. 2의 베타 이꼴은 60도라면은 나사의 피치는 루트 3분의 2가 된다. 2H다. 나사의 피치는 얼마다? 나사의 피치는 루트 3분의 2H 이렇게. 이때 H는 뭐를 나타내냐? 나사 전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 높이를 H라고 합니다. H를 산과 산 사이. 그래서 이 H는 루트 3분의 2H. 피치는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되냐? 피치는 요거죠. 요 피치라고 하면은 요 피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H하고는 루트 3분의 2H니까 이 H하고 피치하고의 간격은 루트 3분의 1이면 1.732니까요. 피치가 H보다가 요 피치가 요 H보다 조금 크죠. 즉 1.7321분의 2가 되니까 요걸 나누면은 이게 H가 되니까 1. 얼마 나오겠죠. 그러니까 H가 더 커요. H. 피치가 크죠. 피치가 H보다 커요. 1. 몇 배가 되는 거죠. 피치가 H보다 크다. 어떤 피치하고 H 관계는 어떤 루트 3분의 2 H로 한다. 그 다음에 D는 D2 플러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나사 설계할 때 필요한 거지 실제 여러분이 이 나사를 직접 그리거나 설계를 할 때는 필요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대체적으로 각도가 60도이고 피치와 H 사이에는 루트 3분의 2 H가 성립이 된다. 이 정도 알고. 유니파이 나사는 인치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치를 할 때 N분의 25.4라고 하면 됩니다. 25.4. N분의 25.4. 유니파이 나사는 N분의 25.4. 피치가 N분의 25.4. 그래서 N이 1이면은 피치가 25.4. N이 2이면은 피치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유니파이 나사에서 우리가 N이라고 하면은
리드, 아까 나사 줄수라 그랬죠? NP라고 해서 나사 줄수를 N이라고 하니까요. 줄수가 하나이면은 N분의 N이 1이 되고요. 줄수가 두 개라면 2분의 25.4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도는 얼마예요? 프랭크 각도가 30도이고 전체 각도는 60도라는 거예요. 이것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H와 2분의 H 사이 관계나, H1이라고 하면은 H1은, H와 H1, H1이라고 하면은, 암나사와 순나사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따져주면 됩니다. 이쪽은 암나사이고, 요쪽이 암나사이면은, 이쪽은 순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나사와 순나사 사이의 관계다. 관용나사는 파이프용 전용 나사죠. 파이프 전용 나사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관용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용나사는 전체를 몇 도로 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관용나사의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사의 각도가 60도가 아닌 것은 관용나사 55도예요. 전체 각도를 얼마로 한다? 55도. 그럼 프랭크 각은 얼마야? 27.5도가 되겠죠? 27.5도. 관용나사. 관에 적용하는 나사다. 사각나사는 운동용 나사로 나사 효율이 높으나 공작이,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가공하려면 공작이 어렵죠? 공작이 어려워요. 공작이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사다리꼴 나사는 트랩조이달 스크루라, 트랩조이달 사각나, 에크미 나사라는, 에크미 나사. 사다리꼴 나사를 뭐라 한다? 에크미 나사라고 한다. 에크미 나사. 나사 효율면서 사각 나사가 이상적이나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각 나사 대신에 사다리꼴 나사를 적용하고 있다. 강도가 높으면 큰 힘을 견딜 수 있어서 공작 기계 등의 이속 나사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크미 나사의 미터 사다리꼴 나사인 경우에는 전체 각도를 얼마로 하느냐? 사다리꼴 나사는 30도가 기준각이죠. 관용 나사는 아까 55도이고요. 사다리꼴 나사는 전체 각이 30도이고 프랭크 각이 15도라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전체 각도 몇 도? 30도이고 프랭크 각이 15도이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톱니 나사, 톱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 나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알이 져 있죠. 이렇게 알이 져 있는 이런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수직이고 여기만 가는 거예요. 수직이고 수직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톱니 나사입니다. 그래서 작용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나사가 틀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이면은 풀리지 않아요. 나사 하중을 받는 사각 나사의 형태로 반대쪽은 삼각 나사 형태이다. 하나는 요거는 사각 나사 형태죠. 요거는 반대쪽은 삼각 나사. 사각나사, 삼각나사, 사각나사, 삼각나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H1과 피치와의 관계를 0.75 피치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H1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하냐? 순나사와 암나사는 암나사의 골지름 기준, 암나사의 골지름이죠. 암나사의 바깥지름 기준으로부터 순나사의 제일 끝단지름까지, 이걸 H1이라고 합니다. 암나사의 바깥지름으로부터 순나사의 제일 끝단지름까지를 H1이라고 하면 H1은 0.75 피치가 된다. 이런 정도.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건 형태에 따른 분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둥근 나사는 어떻게 해요? 둥근 나사는 피치각이 29도밖에 안 됩니다. 사다리꼴 나사 30도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가공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가공한 거, 이렇게 둥글게 가공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데 요 각도가 얼마다? 전체 각도가 29도라는 거고,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호를 이온, 고리 같은 원호로 이온. 이거는 대표적인 경우, 전기 소켓. 전기 소킷이 바로 이렇게 생겼죠. 소킷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소킷 행다가 뭔지 알죠? 그래서 전기 소키체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소키치, 그죠? 이렇게. 전구 담화가 있으면 소키치 이렇게 생겼죠? 물론 이건 거리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소키치로, 이런 전기 소키치 이렇다. 여기는 모래나 이물질, 모래 및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죠. 이물질이 투입되더라도 조립이 되죠. 이 안에 그 틈새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런 둥근 나사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쉽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